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임원회의가 아닙니다. 87억에 달하는 횡령 및 배임, 뇌물수수. 사장님, 이게 뭔지 아시죠? 자네가 저는 비서실 직원이 아닙니다. 비서실 직원으로 위장해서 당신을 조사했습니다. 제 진짜 정체는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2년 전, 나 김미나는 6살이었다. 아버지 김태섭은 대기업 본사에서 일하는 과장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다. 아버지는 능력이 출중했다. 동기들보다 빨리 승진했다. 프로젝트마다 성공시켰다. 회사에서 아버지 이름만 나오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섭 과장, 그 친구 정말 일 잘하지. 우리 팀에 있었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매일 저녁 아버지를 기다렸다. 나도 현관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면 아버지가 웃으며 들어왔다. 우리 미나, 아빠 기다렸어? 응. 아버지가 나를 번쩍 들어올렸다. 어머니가 웃으며 아버지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아버지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다. 송호필. 같은 회사 동기였다. 아버지는 송호필 이야기를 자주 했다. 호필이는 내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야. 우리 둘이 함께 입사했거든. 같이 힘든 시기를 버텨왔지. 어느 날 아버지와 송호필이 식당에 갔다. 그날 밤 아버지가 집에 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줬다. 미나야, 아빠가 오늘 호필 아저씨랑 특별한 일을 했어. 뭐?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반으로 잘린 10센트 동전이었다. 이게 뭐야? 우정의 증표야. 아빠와 호필 아저씨가 10센트 동전을 반으로 잘랐어. 하나씩 나눠 가졌지. 아버지가 동전을 들어 보였다. 반짝이는 단면, 칼로 정성스럽게 자른 흔적. 우리 평생 친구야. 이 동전처럼 둘이 하나라는 뜻이지. 아버지가 행복해 하셨다. 그 표정을 나는 기억했다. 6살이었지만 또렷하게 기억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나중에 알게 되었다. 송호필이 아버지를 시기했다는 것을. 회사에서 아버지는 늘 송호필보다 반걸음 앞섰다. 프로젝트 성과도, 승진도, 상사들의 인정도. 김 과장, 이번 프로젝트 대박이야. 상사가 아버지 어깨를 두드렸다. 김 과장이 있어서 우리 팀이 산다니까. 동료들이 웃으며 말했다. 옆에서 송호필이 억지로 웃었다. 태섭이 정말 잘하지. 하하. 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3개월 후 아버지에게 차장 승진 발령이 났다. 송호필은 떨어졌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집에 왔다. 어머니가 축하 음식을 준비했다. 여보, 승진 축하해요.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아버지가 조금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그런데 호필이가 오늘 표정이 안 좋더라. 왜요? 호필이는 이번에도 떨어졌거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속상하겠네요. 내가 위로를 했는데 호필이 대답이 차갑더라.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친구라서 더 미안해. 하지만 아버지는 몰랐다. 그날부터 송호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느 날 밤이었다. 늦은 시간까지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다. 아버지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감사팀이 나를 조사한대. 뭘요? 배임 혐의, 횡령 의혹.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요.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떨궜다. 증거가 있다는데. 무슨 증거요? 내 명의로 된 비자금 계좌.
조작된 계약서, 증인들도 있다고.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방 안에서 몰래 듣고 있었다. 6살이었지만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 다음 날부터 악몽이 시작되었다. 회사에서 아버지를 정직시켰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동료들이 아버지를 피했다. 김 과장, 정말 그런 짓을 했어? 믿었는데 실망이야. 아버지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 조작된 거짓 증거가. 송호필은 그 와중에 아버지를 찾아왔다. 현관 밖에서 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태서봐, 나도 놀랐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송호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호필아, 나 아니야. 나는 그런 짓 안 했어. 증거가 있잖아. 누군가 나를 모함한 거야. 제발 믿어줘. 송호필이 웃었다. 차갑게.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회사 분위기가 그런데. 송호필이 돌아섰다. 아버지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10센트 동전을 나눠 가진 친구. 형제보다 가까웠던 친구. 그 친구가 등을 돌렸다. 2주 후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아버지는 해고되었고 형사 고발까지 당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어머니가 붙잡고 울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렀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김 과장네, 횡령했다며? 큰 회사 다니더니 그런 짓을 했네.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웠다.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친구들의 배신도 이어졌다. 아버지를 믿어주던 몇 안 되는 친구들마저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태서봐, 미안한데 우리도 입장이 있어서 네가 정말 안 했다고 생각해야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하잖아. 아버지는 점점 깊은 우울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 정확히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그날 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기억한다. 얼굴이 잿빛이었다. 눈은 충격으로 풀려 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달려갔다. 아버지가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호필이가. 네? 호필이가 나를. 아버지가 주저앉았다.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붙잡았다. 여보, 정신 차려요. 무슨 일이에요? 호필이가 날 모함했어. 모든 게 호필이 짓이었어. 어머니가 숨을 멎었다. 증거를 조작한 것도, 거짓 증인을 매수한 것도 다 호필이가. 아버지가 10센트 동전을 꺼냈다. 반으로 잘린 녹슬기 시작한. 호필이, 넌 내 친구였잖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밤 내내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어머니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나를 안아주지도 않았다. 그저 10센트 동전을 손에 쥔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1998년 12월 17일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결백하다. 송호필이 나를 모함했다.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는가. 미나야 미안하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뇌출혈이 왔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나는 6살이었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할머니가 나를 꼭 안아주셨다. 어머니는 3개월 후 세상을 떠났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나는 6살에 고아가 되었다.
할머니는 나이 60에 졸지에 손녀딸을 떠맡게 되었다.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채 할머니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10센트 동전을 발견했다. 반으로 잘린 녹슬고 낡은 미나야, 이게 뭐니? 아빠가 호필 아저씨랑 나눠 가진 거예요. 친구의 증표래요. 나는 6살이었지만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행복해 하시던 아버지의 표정을. 할머니가 동전을 소중히 보관했다. 작은 상자에 넣어 서랍 깊숙이.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때 이 동전이 필요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눈빛은 슬프지만 강했다. 나는 그때 느꼈다. 어린 나이였지만 언젠가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고. 그리고 송호필이라는 사람, 아버지를 배신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시간이 흘렀다. 나는 명문대를 졸업했다. 24세가 되었고 할머니는 78세가 되셨다. 할머니와 나는 단 하루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다. 더 정확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몬 그 이름을 잊지 않았다. 송호필. 제사상 앞에서 할머니는 매번 같은 말씀을 하셨다. 태서봐, 애미야. 조금만 기다려라.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줄게. 나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회계, 재무, 경영분석. 모두 송호필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부였다.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성적은 늘 상위 5% 안에 들었다. 할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졸업 후 2년간 다른 회사에서 일했다. 경력을 쌓기 위해서였다. 할머니와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미나야, 송호필 회사에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왜요? 경력 없는 신입이 뭘 할 수 있겠니? 증거를 찾으려면 회사 내부를 알아야 해.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나는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 들어가 기획 업무를 배웠다. 계약서 작성, 프로젝트 관리, 재무보고서 분석. 2년간 악착같이 일했다. 송호필 회사에 들어갈 자격을 만들기 위해. 그 사이 송호필은 승승장구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 자리를 차지한 후 송호필은 계속 승진했다. 과장, 차장, 부장, 이사, 그리고 마침내 사장까지 올랐다. 뉴스에 가끔 나왔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송호필 사장. 할머니와 나는 TV를 보며 이를 갈았다. 저 악마 같은 놈이.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머니. 내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26세가 되던 해 드디어 송호필 회사의 기획실 사원으로 입사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나는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드디어 들어갔어요. 송호필 회사에. 잘했다, 미나야.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라. 천천히, 확실하게. 할머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가 서랍을 열었다. 10센트 동전을 꺼냈다. 반으로 잘린 녹슬고 낡은 그 동전. 아버지가 품고 다니던 거다. 때가 되면 이걸 그놈에게 보여줘라. 나는 동전을 받아들었다. 손에 쥐니 묵직했다. 22년의 무게. 네, 반드시요. 입사 첫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갔다. 송호필을 직접 본 것은 입사 환영식에서였다. 62세. 여전히 건강해 보였다. 여유로운 미소. 신입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회사는 여러분 같은 인재를 기다렸습니다. 송호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22년 전 아버지를 모함한 그 입으로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 말단 사원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커피 심부름, 복사 업무, 회의록 정리, 선배들 잡일. 하지만 나는 악착같이 일했다. 새벽 6시 출근, 밤 11시 퇴근, 주말에도 자료 정리. 김민아 씨, 야근 많이 하네? 선배가 말했다. 배울 게 많아서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실제로는 회사 내부 시스템을 익히기 위해서였다.
파일 서버 구조, 문서 보관 방식, 인사기록 접근 방법, 모두 나중을 위한 준비였다. 상사들이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했다. 김민아 씨, 일 정말 꼼꼼하게 하네. 성실하고 똑똑해. 기획실에 이런 인재가 필요했어. 입사 1년 만에 중요한 프로젝트 팀에 배치되었다. 2년 차가 되자 대리로 승진했다. 동기들보다 빠른 승진이었다. 아버지를 닮았는지 나도 일을 잘했다. 아니, 복수를 위해 더 잘해야 했다. 그리고 드디어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인사기록, 22년 전 문서 보관함, 감사 보고서. 드디어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야근하는 척하며 나는 과거 서류를 뒤졌다. 22년 전 아버지 김태섭 관련 기록. 그리고 발견했다. 서류 조작 흔적. 원본과 제출본이 달랐다. 누군가 숫자를 고쳤다. 가짜 증인 명단. 그들에게 돈이 입금된 계좌 내역. 송호필 명의 계좌에서 나갔다. 아버지 명의로 만든 비자금 계좌. 개설일을 보니 아버지가 아니었다. 송호필이 대리로 만든 계좌였다. 이 천하의 나쁜 놈. 손이 떨렸다. 분노, 슬픔, 그리고 확신. 아버지는 정말 결백했다. 송호필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했다. 송호필은 사장이 된 후에도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지난 5년간 회사 돈 87억 횡령, 비자금 계좌 12개 운영, 회계장부 조작으로 세금 포탈, 하청업체에서 뇌물수수, 허위 계약으로 배임, 모두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 게다가 아버지 이후에도 같은 짓을 했다. 유능한 직원들을 똑같은 수법으로 제거했다. 파일을 열어보니 15명의 이름이 있었다. 그중 3명은 자살했다고 적혀 있었다. 15명이나? 아버지만이 아니었다. 송호필은 22년간 계속 사람들을 죽인 것이다. 나는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다. 조심스럽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송재호, 송호필의 아들, 32세, 전무직책. 아버지 덕에 그 자리에 앉았지만 일은 하나도 못했다. 회의 중에도 핸드폰만 봤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여자 직원들을 성추행했다. 김대리, 오늘 치마 짧네. 예쁜데? 이 서류 가져다 줘. 내 사무실로. 회사 돈으로 도박을 했다.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갔다. 다들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했다. 사장 아들이니까. 그리고 송재호는 나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미나 씨, 저녁 같이 할까요? 회의 후 송재호가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선약이 있어서요. 나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왜요? 나랑 밥 먹기 싫어요? 송재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닙니다. 정말 선약이 있어서. 거짓말 같은데요? 내가 싫으면 싫다고 해요. 송재호가 웃었다. 불쾌한 웃음이었다. 승진시켜줄 수도 있는데 나한테 잘하면. 나는 이를 악물었다. 참아야 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실력으로 승진하고 싶습니다. 송재호의 표정이 굳었다. 그날부터 송재호는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미나 씨, 이 기획안 다시 만들어요. 맘에 안 들어. 2년간 쌓은 신뢰도 무시하고 트집을 잡았다. 이 부분 수정해서 내일 아침까지 내요. 밤 10시에 야근을 강요했다. 미나 씨도 회식 나와요. 전 직원 참석이야. 술자리에 억지로 불렀다. 회식 자리에서 송재호가 옆에 앉았다. 미나 씨, 술 한잔 해요. 저 술 못 마셔서요. 에이, 회사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강제로 술을 따랐다. 나는 참았다. 이를 악물고 참았다. 2년간 참았어. 조금만 더. 증거를 다 모으면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할머니, 증거를 찾았어요. 그래? 확실한 거냐? 네,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 그리고 현재 범죄 증거까지.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22년을 기다렸구나. 이제 조금만 더요. 완벽하게 준비하면. 하지만 쉽지 않았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그리고 무엇보다 송재호의 괴롭힘이 점점 심해졌다.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어느 날 회의에서 그를 알게 되었다. 원래 경영회의였다. 각 부서장들이 모였다. 사장 비서실에서도 사람이 왔다. 최우진, 30세 정도로 보였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조용했다. 회의 내내 말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 같았지만 눈은 계속 송호필을 관찰하고 있었다. 나만 느낀 걸까? 아니면 실제로 그랬을까?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다. 나도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식당에 갔다. 자리를 찾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최우진이었다. 기획실 김민아 대리시죠? 나는 놀랐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걸까? 네, 맞습니다만 저 비서실 최우진입니다. 아까 회의에서 봤어요. 최우진이 웃었다. 자연스러운 미소였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자리가 없네요. 네, 앉으세요. 최우진이 앞자리에 앉았다. 메뉴를 보며 우진이 말을 꺼냈다. 김 대리님 소문 많이 들었어요. 소문이요? 일 정말 잘하신다고. 2년 차인데 벌써 대리 달았다고.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과찬이십니다. 식사가 나왔다. 처음엔 조용히 먹었다. 그런데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대리님, 회사 생활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진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다. 주변을 한번 살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실은 제가 비서실에서 일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나는 순간 긴장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상한 점?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장님 관련해서요. 우진이 목소리를 더 낮췄다. 회계 자료나 계약서들을 보면 우진이 또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 사람도 눈치챈 걸까? 하지만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요? 네,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우진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혹시 김 대리님도 느낀 적 없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아니면 송호필이 보낸 사람일까? 하지만 우진의 눈빛은 진지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나는 주변을 살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계약서들을 보다 보면 이상한 조항들이 있긴 해요. 우진의 눈빛이 반짝였다. 예를 들면요? 불량률 5% 초과 시 전액 배상 같은 그런 조항은 보통 없는데 말이죠.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김 대리님도 느끼셨군요. 우진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저는 비서실이라 한계가 있어요. 내부 자료에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비서실은 사장 바로 밑에 있었다. 하지만 실제 업무 자료는 기획실이나 재무팀이 관리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우진이 잠시 망설였다. 기획실에서는 계약서나 재무자료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혹시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함께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 송호필의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그리고 송재호의 괴롭힘 때문에 언제 회사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협력자가 필요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우진의 표정이 밝아졌다. 감사합니다, 김 대리님.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나는 우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정확히 뭘 의심하시는 건지 알려주세요. 우진이 망설였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회계부정 횡령 가능성.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과거 인사기록 중 의심스러운 부분들이요. 과거 인사기록. 나는 심장이 뛰었다. 22년 전 아버지 기록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과거 기록이요? 네. 예전에 억울하게 해고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건 찾아보죠. 고맙습니다. 우진이 명함을 꺼냈다. 혹시 뭔가 발견하시면 연락 주세요. 조심스럽게 해야 하니까. 나는 명함을 받았다. 최우진. 비서실. 저도 제 명함 드릴게요. 명함을 교환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우진이 고개를 숙였다. 식당을 나오며 나는 생각했다. 최우진이라는 사람. 비서실 직원. 송호필을 의심하고 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아니면 송호필이 보낸 스파이일까?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사람은 진짜인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 협력이 필요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할머니, 오늘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상한 사람? 나는 최우진 이야기를 했다. 비서실 직원인데요. 송호필을 의심하고 있대요. 할머니가 놀라셨다. 정말? 네, 저한테 협력하자고 했어요. 증거를 함께 찾자고.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셨다. 미나야, 조심해야 한다. 알아요. 그 사람이 송호필이 보낸 스파이일 수도 있어.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할머니,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송재호 때문에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알겠다. 하지만 조심해라. 중요한 건 절대 먼저 말하지 마라. 그 사람이 먼저 보여주는 걸 확인하고. 네,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가 10센트 동전을 꺼내보셨다. 반으로 잘린 녹슬고 낡은 조금만 더다, 미나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비밀을 숨긴 채. 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이 시작되었다. 본사. 최성만 회장실. 회장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경영보고서였다. 각 지사의 실적이 적혀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번호만 떠 있었다. 회장이 전화를 받았다. 순간 회장의 표정이 변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네, 어르신. 말씀하십시오. 깍듯한 목소리였다. 대한민국 재벌그룹 회장이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는 모습은 드물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이 메모지를 꺼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녀분 성함이 김... 회장이 뭔가를 적었다. 전화를 끊고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눈가에는 묘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같은 시각, 우리 집, 할머니가 전화를 끊으셨다. 나는 방에서 나와 물었다. 할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교회 권사님. 할머니가 가볍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안부 전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10센트 동전을 만지작거리셨다. 반으로 잘린, 녹슬고 낡은, 작게 중얼거리셨다. 곧 알게 될 거야, 미나야. 우진과 나는 본격적으로 협력했다. 우진은 비서실에서 송호필의 일정과 파일을 볼 수 있었다. 나는 2년간 쌓은 신뢰 덕분에 기획실 핵심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일주일에 2~3번. 퇴근 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오늘 제가 찾은 것 좀 보세요. 우진이 USB를 꺼냈다. 저도 자료 가져왔어요. 나는 노트북에 내 파일을 열었다. 우진이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계좌 내역이 떴다. 사장님 비자금 계좌입니다. 12개나 돼요.
나는 숨을 죽였다. 내가 찾은 것과 똑같았다. 총액이 87억? 네, 5년간 횡령한 겁니다. 저도 똑같은 걸 찾았어요. 나는 내 파일을 보여줬다. 우진 씨 자료랑 완전히 일치하네요. 우진이 놀라며 내 화면을 봤다. 정말요? 김 대리님도 이걸 찾으셨어요? 네. 기획실 회계 자료 뒤지다가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각자 독립적으로 같은 증거를 찾았다는 건 증거가 확실하다는 뜻이죠. 맞아요. 더 확실해졌어요. 하청업체에서 받은 뇌물 증거도 있어요. 우진이 다른 파일을 보여줬다. 계좌 이체 내역. 송호필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온 기록. 이건 허위 계약서예요. 회사에 손해를 입혔죠. 배임 증거네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내가 찾은 자료를 꺼냈다. 저는 이걸 찾았어요. 지난 5년간 조작된 회계장부입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다. 숫자들이 맞지 않았다. 원본과 제출본이 달랐다. 세금 포탈 증거도 있고요. 횡령 자금 흐름도 추적했어요. 우진이 자료를 꼼꼼히 봤다. 대단하시네요, 김 대리님. 우진 씨도요. 우리는 증거를 하나하나 정리했다. 그리고 나는 22년 전 아버지 사건 증거도 찾았다. 서류 조작 원본, 가짜 증인들에게 돈 준 계좌 이체 내역, 아버지 명의로 만든 비자금 계좌 개설 기록. 우진 씨, 이것 좀 봐요. 나는 오래된 파일을 보여줬다. 22년 전 김태섭이라는 분이 억울하게 해고당했어요. 서류가 조작됐더라고요. 우진이 자료를 봤다. 표정이 굳었다. 송호필이 한 짓이네요. 네. 그리고 나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추가 피해자가 15명이나 되어 똑같은 수법으로 제거했어요. 우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이 악마 같은 놈. 파일을 보니 3명은 자살했다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처럼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우진 씨,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조금 더 모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해야 해요.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밤마다 만나 증거를 정리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송재호는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미나 씨, 나랑 사귀면 일일이 훨씬 쉬워질 텐데요.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였다. 거절합니다, 전무님. 나는 정중하게 말했다. 거절? 2년이나 여기서 일했으면 눈치 좀 챙겨야지. 송재호가 비웃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나한테 잘해야 돼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송재호는 계속 괴롭혔다. 회의 중에도. 미나 씨, 이 기획안 다시 만들어요. 퇴근 시간에도. 미나 씨, 이 자료 내일 아침까지. 회식 자리에서도. 미나 씨, 술 한잔 해요. 나랑. 어느 날 야근 중이었다. 밤 10시. 텅 빈 사무실. 나 혼자뿐이었다. 송재호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미나 씨, 우리 둘만 있네요. 송재호가 다가왔다. 술 냄새가 났다. 나는 순간 긴장했다. 전무님, 그만 가세요. 왜요? 나랑 단둘이 있기 싫어요? 송재호가 더 가까이 왔다. 나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책상 위에 살짝 놓았다. 전무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에이, 왜 이래요? 송재호가 내 팔을 잡았다. 2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한 번만 기회 줘봐요. 놓으세요. 나는 팔을 뿌리쳤다. 에이, 왜 이래요? 내가 참았잖아요. 송재호가 강제로 끌어안으려 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우진이 들어왔다. 전무님, 뭐 하시는 겁니까? 우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송재호가 화들짝 놀라 손을 뺐다. 최 비서? 왜 여기? 사장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진이 나를 봤다. 김 대리,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다. 송재호,
이제 네 증거도 다 모았다. CCTV도 있었다. 사무실 구석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모든 장면이 녹화되었을 것이다. 송재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 미나 씨랑 업무 얘기 좀 하려고. 업무는 낮에 하시죠, 전무님. 우진이 차갑게 말했다. 송재호가 사무실을 나갔다. 우진이 내게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녹음했어요. 핸드폰으로. CCTV도 있을 거예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꼭 필요할 겁니다. 나는 책상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김 대리님, 집에 가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할머니, 오늘 송재호가. 할머니가 놀라셨다. 괴롭혔어? 나는 오늘 일을 말씀드렸다. 하지만 다 녹음했어요. 증거 확보했고요. 할머니가 내 손을 꽉 잡으셨다. 미나야, 조금만 더 참아라. 곧 끝난다. 네, 알아요. 다음 날, 송재호는 우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우진과 마주쳤을 때였다. 최 비서, 어젯밤에 왜 그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어요? 사장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진이 담담하게 답했다. 정말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야겠네. 송재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송재호가 나를 봤다. 미나 씨, 최 비서랑 무슨 사이예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나는 침착하게 답했다. 거짓말 같은데요. 자꾸 같이 있던데. 송재호가 비웃었다. 사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송재호가 우진을 노려봤다. 우진도 송재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알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송재호가 계속 의심하면 우리 계획이 들킬 수도 있었다. 서둘러야 했다. 그날 밤 우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증거 수집 마무리합시다.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우진의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리하죠. 일주일. 모든 것이 결정될 일주일이 시작되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드디어 모든 증거가 모였다. 우진과 나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진이 서류 뭉치를 확인했다. 현재 범죄 증거. 5년간 횡령 87억. 비자금 계좌 12개. 회계 조작. 뇌물수수. 22년 전 아버지 사건. 서류 조작 원본. 가짜 증인 매수 증거. 추가 피해자 15명. 김 대리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진이 감탄했다. 우진 씨도요. 비서실에서 이 많은 걸 찾으시다니. 나는 고개를 숙였다. 사실 나는 2년 전부터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우진에게 말하지 않았다. 우진도 비밀이 있을 것이다. 서로 모든 걸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목표는 같았다. 송호필을 무너뜨리는 것. 그런데 우진 씨.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우진이 잠시 생각했다. 본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도. 본사에요? 네, 내부 감사를 거쳐야 해요. 그래야 정식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우진이 망설였다. 15명의 피해자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진이 연락처 목록을 보여줬다. 제가 하나하나 찾아서 연락했어요. 모두 송호필에게 피해를 입었던 분들입니다. 나는 목록을 봤다. 15명의 이름. 김태섭. 아버지 이름도 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분들과 함께 집단 고소를 준비합시다. 우진이 말했다. 혼자보다 함께하면 더 힘이 셉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정의를 원하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우진 씨.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진이 웃었다.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이건 송재 전무의 성추행 녹음과 CCTV 영상입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었다. 성추행이요?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는 핸드폰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송재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2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한 번만 기회 줘봐요. 우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이 녹음 그날 밤이었군요. 네. 그리고 CCTV 영상도 확보했어요. 사무실 보안 카메라에 다 찍혔을 거예요. 횡령 증거도 있고요. 나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송재호가 회사 돈 3억을 빼돌렸어요. 법인카드로 도박하고 유흥업소 다녔어요. 우진이 자료를 봤다. 이것도 함께 본사에 제출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송호필만 처벌받으면 안 됩니다. 송재호도 똑같이 처벌받아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이 물었다. 언제 움직일까요? 곧입니다. 우진이 핸드폰을 확인했다. 본사에서 연락 오는 대로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10센트 동전을 꺼냈다. 반으로 잘린 녹슬고 낡은 하지만 소중한 증표. 아버지가 품고 다니던 것. 22년간 할머니가 보관하던 것. 준비됐어요. 나는 우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22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끝낼 수 있겠죠? 네, 반드시 끝냅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다음 날 회사에서 송호필이 우진을 불렀다. 최 비서. 네, 사장님. 우진이 사장실로 들어갔다. 송호필이 우진을 노려봤다. 요즘 본사와 연락 자주 하던데? 우진은 침착하게 답했다. 업무 보고입니다, 사장님. 무슨 보고? 정례 보고입니다. 송호필이 책상을 탁 쳤다. 내가 알아야 할 보고를 왜 직접 해? 비서실은 내 밑에 있어. 모든 보고는 나를 거쳐야 돼. 우진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앞으로는 나한테 먼저 보고해. 알겠어? 알겠습니다. 우진이 사장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나와 마주쳤다. 우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송호필의 의심이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증거는 복사되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USB 3개, 클라우드 백업, 우진이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할머니 집에 숨겨둔 것. 송호필이 아무리 의심해도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할머니, 드디어 끝이 보여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22년을 기다렸구나.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다. 태서봐. 할머니가 아버지 영정사진을 바라보셨다. 곧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나도 아버지 사진을 봤다. 30년 전 사진. 젊고 건강했던 아버지. 웃고 있는 아버지.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송호필, 이제 끝이야.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다. 모든 증거가 모였다. 송호필의 현재 범죄, 22년 전 아버지 사건 증거, 송재호의 횡령과 성추행 증거. 우진이 말했다. 본사에서 움직입니다. 검찰도 준비됐습니다. 나는 송재호 증거를 우진에게 건넸다. 이건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우진이 받아들였다. 지금은 송호필이 먼저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아침이었다. 할머니가 옷을 갈아입으셨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할머니, 어디 가세요? 미나야, 할머니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 어디요? 옛날 아는 분 좀 만나고. 할머니가 가방을 드셨다. 저녁까지는 돌아올게. 걱정 마.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할머니가 집을 나가셨다. 나는 이상했다. 할머니가 누굴 만나시는 걸까? 옛날 아는 분?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어느 고층 빌딩 앞에 택시가 멈췄다. 할머니는 로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버튼을 눌렀다. 비서가 맞이했다. 어르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계신가요? 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다. 최성만 회장이 할머니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다. 어르신, 회장이 자리에서 튕겨져 나오듯 일어나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며 회장을 만류했다.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어르신, 정말 오랜만입니다. 회장이 일어나 할머니를 소파로 모셨다. 30년 만입니다. 그러게요. 세월이 참. 할머니가 창밖을 보셨다. 그때는 회장님이 젊으셨는데, 네, 이제 저도 60이 넘었습니다. 회장이 차를 따랐다. 어르신, 30년 전 그날 제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전, 1996년.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최성만은 사업에 실패했다. 빚이 10억이 넘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집도 압류당했다. 2살 아들만 남았다. 절망했다. 살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 최성만은 2살 아들을 안고 야산으로 갔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다.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의식이 흐려졌다. 아이는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성만은 이미 정신이 없었다. 그때였다. 52세였던 할머니가 야산을 지나가고 있었다. 교회 철야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풀숲 옆에 이상하게 서 있는 차를 발견했다. 왜 저런 곳에 차가? 가까이 가보니 연기가 자욱했고 창문 틈으로 흰 연기가 새어나왔다. 할머니가 놀라 차문을 열었다. 연기 사이로 남자와 어린아이가 쓰러져 있었다. 세상에. 할머니는 즉시 남자를 끌어냈다. 아이를 안아 밖으로 나왔다.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왔다. 남자와 아이는 병원으로 실려가 목숨을 건졌다. 회장이 말했다.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저와 아들은 그날 죽었을 겁니다. 회장이 할머니 손을 잡았다. 병원에서 깨어난 후 수소문 끝에 어르신을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땐 제가 연락처를 안 드렸죠. 네, 그냥 건강하게 살라고만 하시고. 할머니가 웃으셨다. 은혜를 갚을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아이 잘 키우고 다시 일어서라고. 그 말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 눈시울을 붉혔다. 몸이 부서져라 이랬죠. 아들놈도 키워야 했고, 그리고 어르신께 꼭 은혜를 갚아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뒤로 어르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국을 수소문했지만 제가 숨었으니까요. TV에 나오시는 걸 봤을 때 할머니가 웃으셨다. 제가 다 마음이 기뻤어요. 제 아들이 성공한 것처럼. 아이고, 어르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칠 전 연락 주셨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야 연락드려서.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뵐 수 있어서.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어르신, 송호필 때문에 아드님을 잃으셨다고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 22년 전입니다. 할머니가 김태섭 이야기를 했다. 능력이 있던 아들, 절친의 배신, 송호필의 모함, 억울한 해고, 아들이 진실을 알고 자살했다는 것, 며느리가 충격으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 6살 소녀를 60세에 떠맡게 되었다는 것, 22년간의 고통.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제 회사 직원이 그런 짓을 했다니. 회장이 주먹을 쥐었다. 게다가 지금도 횡령과 배임을 저지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손녀가 그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2년간 일하면서 많은 걸 보았다고 하더군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송호필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십시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래야 제 아들이 눈을 감을 겁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이 전화기를 들었다. 이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어르신. 회장이 일어났다. 이제 본사가 움직이겠습니다. 본사는 즉시 움직였다. 송호필의 모든 계좌를 추적했다. 87억 횡령 확인, 비자금 계좌 12개 동결, 회계 감사팀 투입. 어디요? 세금 포탈 증거 국세청에 제보, 하청업체 조사, 뇌물수수 증거 확보. 동시에 22년 전 김태섭 사건도 재조사, 서류 조작 증거 확인, 가짜 증인들 다시 조사, 자백 받아냄, 추가 피해자 15명 확인, 금융권의 압력, 송호필 개인 대출 회수하세요. 언론에 제보, 송호필 사장 5년간 87억 횡령, 검찰에 고발, 횡령, 배임, 회계부정, 전부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송호필은 아직 몰랐다. 거대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우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일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나는 주머니에서 10센트 동전을 꺼냈다. 반으로 잘린 녹슬고 낡은 하지만 소중한 증표. 준비됐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22년을 기다렸다. 할머니와 나, 아버지를 위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아침이 왔다. 긴급 임원회의.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다. 송호필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평소처럼 여유로운 얼굴이었다. 송재호도 전무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송호필이 회의를 시작하려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송재호가 나를 봤다. 김대리, 뭐야? 나는 심호흡을 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임원회의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임원들이 나를 바라봤다. 지난 5년간 아무도 모르게 자행되었던.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87억에 달하는 횡령 및 배임. 회의실이 술렁였다. 비자금 계좌 12개, 뇌물수수, 회계조작. 임원들이 웅성거렸다. 뭐라고? 87억? 송재호가 코웃음 쳤다. 당신 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자리에서 하는 거야? 송재호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일 잘한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대리 주제에 회의실 임원들이 긴장했다. 나는 송호필을 한번 힐끗 보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 어마어마한 범죄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송호필을 똑바로 바라봤다. 송호필. 송호필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반으로 잘린 10센트 동전. 낡고 녹슬었지만 소중히 보관해온 물건. 회의실 탁자 위에 동전을 던졌다. 땡그랑. 금속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사장님, 이게 뭔지 아시죠? 송호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게... 손이 떨렸다. 제 아버지 김태섭이 평생 품고 다니던 동전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이 더욱 술렁였다. 22년 전 당신의 절친한 친구였던 김태섭. 우정의 증표로 10센트 동전을 반으로 잘라 하나씩 나눠 가진 그 사람 말입니다. 송호필이 말을 더듬었다. 자네가 김태섭의 딸입니다. 김미나입니다. 나는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리고 22년 전 제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도 여기 있습니다. 5년간의 횡령 증거도 여기 있고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검찰 수사관 5명이 영장을 들고 들어왔다. 그 앞에 최우진이 서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우진이 왜 검찰과 함께? 우진이 송호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송호필 씨, 저는 비서실 직원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비서실 직원이 아니라고? 3년 전 본사에서 파견된 감사팀 조사관이었습니다. 비서실 직원으로 위장해서 들어왔죠. 본사 감사팀? 그럼 처음부터? 3년간 당신의 범죄를 낱낱이 조사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송호필이 비틀거렸다. 네, 내가 감사팀? 우진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제 진짜 정체는 우진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본사 최성만 회장의 아들 최우진입니다. 회의실이 폭발했다. 뭐라고? 회장님의 아들? 저 사람이?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회장의 아들? 우진이 계속 말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이 회사에 파견되었습니다. 제 본래 직책은 본사 감사팀 조사관, 비서실 직원 신분으로 위장 잠입해서 당신의 범죄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송호필이 주저앉았다. 회장의 아들이. 나는 우진을 바라봤다. 그가 회장 아들이었다니. 나와 함께 증거를 모으던 그가. 우진이 잠깐 나를 바라봤다. 미안하다는 듯한 눈빛.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검찰 수사관이 앞으로 나왔다. 송호필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배임, 회계부정, 비자금 조성 외에 총 23건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송호필이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증거가 어디 있어? 우진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여기 다 있습니다. 3년간 모은 증거입니다. 송호필이 달려들려 했다. 내가 김태섭의 딸이었어. 수사관들이 송호필을 제압했다. 수갑이 채워졌다. 이거 놔. 송호필이 발버둥 쳤다. 송재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송재호는 어쩔 줄 몰라 했다. 32세 어른이 어린애처럼. 안 돼요. 우리 아버지 놔줘요. 송재호가 검찰 쪽으로 달려들려다가 수사관에게 제지당했다. 이거 놔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버지. 송재호는 울부짖었다. 무능한 주제에 아버지한테만 의지하며 살아온 인생.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송호필이 끌려갔다. 복도로, 엘리베이터로, 건물 밖으로. 송재호는 주저앉아 울었다. 아버지, 아버지. 어린애처럼. 그날 오후 본사 인사팀이 송재호를 불렀다. 송재호 전무, 성추행 및 횡령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증거가 다 있습니다. 녹음 CCTV 횡령 장부. 송재호는 즉시 해고되었다. 부당해고다.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아버지는 지금 구치소에 계십니다. 본사는 동시에 송재호를 형사고발했다. 성추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갔지만 횡령은 명백했다. 언론에 보도되었다. 송호필 사장 87억 횡령. 아들도 횡령, 부자 범죄, 성추행 의혹까지. 송재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송호필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저는 억울합니다. 증거가 조작된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백했다. 87억 횡령, 비자금 12개 계좌, 회계 조작, 뇌물 수수, 그리고 22년 전 아버지 사건, 서류 조작 원본, 가짜 증인 매수 증거, 15명의 추가 피해자.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송호필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5년간 87억을 횡령하고 회계를 조작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2년 전부터 15명의 유능한 직원을 모함하고 3명을 자살로 몰았습니다. 특히 절친한 친구를 배신하고 그를 자살로 몰아넣은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전 재산 압류, 사장 해임, 퇴직금 전액 몰수. 송호필은 법정 구속되었다. 해고된 송재호,
횡령으로 벌금 5억, 재산 압류로 한 푼도 못 냈다. 신용불량자. 아버지가 감옥 가자 송재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의지할 곳이 없었다. 일도 못했다. 돈도 없었다. 몇 달 후, 어느 날 송재호가 나를 찾아왔다. 남루한 차림이었다. 깎지 못한 수염, 낡은 옷. 미나 씨, 제발, 뭘 원하세요? 취업 좀 도와줘요. 아버지 때문에 아무데도 안 받아줘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당연하죠. 성추행범, 횡령범, 게다가 범죄자 아들, 누가 받아주겠어요? 제발,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세요, 송재호 씨. 아버지 없이. 송재호는 고개를 떨군 채 돌아섰다. 어린애처럼 울먹이며 15명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배상받았다. 할머니와 나도 위로금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들이 찾아왔다. 김미나 씨 덕분입니다. 드디어 한을 풀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요.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22년, 30년, 억울함, 한, 모두 풀렸다. 모든 일이 끝나고 우진이 나를 찾아왔다. 미나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우진이 깊게 숨을 쉬었다. 제 정체를 숨긴 것,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해해요. 임무였잖아요. 우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할머니와 제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나는 놀라서 우진을 바라봤다. 특별한 인연이요? 네, 30년 전 일입니다. 우진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걸 잃었을 때 2살이었던 저를 안고 야산에서 번개탄 자살을 시도했어요. 나는 숨을 죽였다. 그때 할머니께서 지나가시다가 저희를 발견하셨어요. 차 문을 열고 119에 신고하셨죠. 할머니께서 아니었으면 저와 아버지는 그날 죽었을 겁니다. 나는 입을 가렸다. 할머니가 그런 일이... 네, 할머니께서 저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며칠 전 할머니께서 아버지께 전화하셨어요. 손녀분이 송호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그때 비로소 30년 전 그 할머니가 바로 미나 씨 할머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다. 할머니가 그래서 그날 외출하신 거였구나. 그리고 이번엔 제가 할머니 손녀를 돕게 되었네요. 우진이 내 손을 잡았다. 이게 운명인가 봅니다. 1년 후 우진과 나는 결혼했다. 할머니가 축복해 주셨다. 83세가 되신 할머니. 미나야, 우진아, 복수는 끝났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최성만 회장이 말했다. 30년 전 어르신께서 저와 우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손녀분과 함께 갚을 수 있게 되었네요. 결혼식장에는 15명의 피해자 가족들이 왔다. 모두가 웃었다. 울었다. 축복했다. 할머니는 10센트 동전을 내게 돌려줬다. 반으로 잘린 녹슬고 낡은. 이제 내 아버지도 편히 쉴 수 있을 거다. 나는 동전을 꽉 쥐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아빠의 억울함을 풀었어요. 우진이 내 손을 잡았다. 미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복수는 끝났다. 송호필은 감옥에서, 송재호는 나락에서 평생 후회하며 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했고 정직하게, 당당하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22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해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짓으로 이룬 성취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때문이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